DK넷 라디오 초대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UM. 네, 네. 그렇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런 말씀 들으면 뭐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강의 내용들은 알아두시고 또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라 또 가족의 안전과도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번 그렇죠. 안 알아보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보시고 아무리 깡통보험 아무리 돈을 세이브하고 싶어도 돈을 세이브할 때가 있고 절대로 그 부분은 써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족과 나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돈이다.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예. 불과 1, 2불, 2, 3불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좀 줄이시고 약주 드시는 분들은 술값을 좀 줄이셔서 반드시 들어놓길 바랍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리고 로드 레이지라든지 아니면 레이싱으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도로 위에서 우리가 또 이제 팬데믹 끝나면서 차도 더 막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예고 없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텍사스에서는 7년에 한 번 운전자 한 명이 사고를 내거나 당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치를 내는 건데 운전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니까 많이 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집에서 가까운 그로서리 가시는 정도니까 당연히 안 내겠죠. 네. 그래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7년이 아니라 3년이 예.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집에 뭐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렇겠네요. 그리- 예. 그리고 그 로드레이지도 말씀하셨는데 팬데믹 뒤끝에 사람들이 좀 날카로워져 있죠.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상대를 자극하는 뭐 행위들 이렇게 피하시고요. 로드레이지 했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뭐 복수를 하겠다.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예. 네. 누군가 내 앞길을 막았다고 해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는 것도 조금 그것도 좀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연관돼서 알아봐야 될 건 모든 게 사회적인 현상과 다 연관돼 있잖아요. 네. 9월 1일부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실드 캐리가 아니라 오픈 캐리어 그죠? 예. 그리고 바로 누구나 다음 달이네요. 라이센스 없이 그 권총 이제 권총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 피스톨 이런 거를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차 안에 총기를 휴대하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1세 넘은 성인들은. 그래서 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상대가 나를 자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예.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생각하시고 반응하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항상 또 예비돼 있기 위해서 네. 보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옛날에 어른들은 바둑이 많이 비유하는데 포석을 잘 놔야 중반에 전투도 잘 되고 네. 그 전쟁이죠. 그 전투는 땅 따먹기 전쟁인데 죽고 사는 전쟁인데 전쟁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자가 집이 많은 사람이 승자니까 네,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예. 없으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UM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못 들으셨던 청취자분들 네. UM이 네. 뭘까 지금 조금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이야기했죠. 네. 그거는 텍사스에서 가장 기본으로 운전자라면 다 들어야 되는 게 3만 불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다. 그거는 상대방만 보호해 주더라. 네, 나는 아니고. 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높여라. 네, 소송 당하기 싫으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U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는 국경을 멕시코와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와 접하고 있는 그런 주기 때문에 넘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텍사스는 주 8러스 이상 정책상 그런 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지를 않아요. 예. 다른 주하고는 많이 달라요. 10여 개 주가 그거와 상관없이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텍사스는 그렇지 않더라. 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보험도 못 들어요. 그래서 보험이 없는 분들이 길 위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아, 네, 굉장히 많죠. 상당하네요. 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신 분도 아마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그런 분들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이게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 예. UM이라고 했어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없어가지고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나도 없고 상대방도 없고 이런 경우가 예. 많아요. 보험 약관 반드시 확인해 네,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그 코너스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있어요. 이게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PIP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IP. 네, 보험 약관에 보면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하는 약관 그 규정이 들어 있어요. 예. 한 달에 이거 들었는데 몇 불 안 들어요. 1, 2불, 2, 3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안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한국식으로 따지면 한국식 상해보험쯤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즉 내가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비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불씩 내면 한 번 다쳤을 때 나와 내 가족 그 차에 타고 있는 패신저 이런 사람들한테 한 2,500불 적게는 많게는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면 메디컬 빌로 청구하면 제공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약관이 있거든요. 네. 그건 상해보험이에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게 반드시 들어놓으셔야 돼요. 예. 자동차 보험 들 때 이 PIP도 같이 들면 내가 다쳤을 때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지난번 사고에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나한테 뭐 얼마를 줬더라. 근데 너무 예. 내가 들어보기 너무 거금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뒷조사를 조금씩 해보면 이분이 평소에 그런 큰 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상대방으로부터도 콜렉을 하고 그리고 본인 보험회사도 콜렉을 해서 큰 금액을 만들어줬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서 받을 수 있는 건 X 어마운트로 정해져 있는데 본인 쪽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금액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일 때 상대방의 보험에서도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보험에도 클레임을 걸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PIP가 네, 있으면. 이게 예외예요. 옛날에는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 컴펜세이션 원이잖아요. 예. 사고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음. 사고가 나서 아니면은 누구한테 다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받으면 원래 그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엑스트라로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게 PIP더라. 예. 상해보험 쪽으로 그래서 들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자동차 보험에 PIP도 들어가 있나 한번 확인 또 네,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적게는 이게 2,500불 정도 되고요. 많게는 10,000불, 20,000불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예. 금액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대비해서 또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예. 사고를 낼 때도 똑같이 플레이를 해요. 아. 네, 사고를 냈을 때도 이거는 똑같이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네. 메디컬 비용으로 이만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어요. 다쳤을 경우에 받을 네. 수 있는 금액 PIP. 네. 그리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메디컬 페이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메디컬 페이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는 똑같이 PIP든 메디컬 페이먼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 약정된 금액 내에서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더라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PIP는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X 어마운트를 받잖아요. 예. 메디컬 비용 쪽으로. 또 본인 보험으로 신청해서 X 어마운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두 번 신청해서 똑같은 금액을 두 번 받는 셈이잖아요. 예. 원래 그게 안 되는데 PIP에 한해서는 가능해요. 아. 네. 하지만은 메디컬 페이먼은 상대방으로부터 만약에 X 어마운트를 돌려받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본인 보험회사로 돌려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차이가 좀 생기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나한테 PIP가 있는지 메디컬 페이먼이 있는지 네. 터미널러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PIP로 게재되어 있는 분들은 it's fine. 네, 뭐 이제 더 이상 하실 거 없고 예. 금액을 좀 더 올려놓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금액을 살짝 올리세요.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메디컬 페이먼트는 PIP로 예, 컨버트 하시는 게 바꿔야죠. 스위치 하시는 그게 게 좋다는 조금 거죠.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나는 뭐 가이코 인슈어런스가 특히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이제 특정 인슈어런스 컴퍼니 이렇게 제가 지목을 해서 죄송한데 그 가이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컨셉을 모르시고 그냥 싸다고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특히 그 그러니까 매월 내는 네. 보험금이 가장 싸다고 해서 '설마 나한테 사고가 나겠어?' 하고 들으셨는데 나중에 이런 어떤 PIP라든지 유엠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좀 네. 상당히 난감한 네. 경우 될 수 있겠네요. 싼 게 비짓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좀 싼다고 뭐 다른 에이전트로 옮겨갔는데 그 에이전트께서 해 주신 게 이런 걸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걸 빼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아무것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보험금을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면 네. 낭패죠. 네. 평소에 근데 이제 남 탓할 게 아니라 예. 평소에 이런 강의를 듣고도 알고 있었는데 게을러서 '아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게 일이 터지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네. 그래서 이 UM과 PIP는 꼭 있는지 확인을 네. 하시고 없으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약관을. 통상 PIP 같은 경우는 5,000불 정도 들어 놓으시면 예. 되게 안전하고요. 예. 이게 어디까지 커버가 되냐면 나와 그 안에 그 차에 타고 있던 분들, 네. 네 그리고 가족들, 네 여기까지 커버가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메디컬 페이먼트로 돼 있는 경우는 네. PIP로 바꾸시는 게 좋더라라고 예. 하시면 되겠어요. 에이전트들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문의해 보시고 나한테 뭐가 들어 있냐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중요하네요. 네, 아셔야지 나중에 블레임을 안 하죠. "너 왜 네. 이렇게 들었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옮겨놨어?"라고 말할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알아보시는 게 내 거는 내가 챙기라. 네, 네. 그렇죠. 내 거 당연하죠. 어차피 내가 쓸 건데 네. 뭔지도 모르고 사면은 안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시장에 가서도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도 이게 싱싱한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고 사는 판에 네. 이 중요한 거를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조금 싸니까 그냥 알아서 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또 이제 자동차 사고를 전문적으로 또 이제 그 법정 문제를 이렇게 담당하시고 오셨는데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요? 이런 네.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근데 이제 항상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오실 필요는 없고요. 사고와 관련해서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 오시면 돼요. 아,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 몸이 사고에 다쳤을 때. 네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 안전벨트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의 특성상 뭐 인터널 블리딩이 있을 수 있어요. 대장하고 네. 간 이런 데서 실제로 봤거든요. 제가. 내장 출혈 같은 내장, 거. 예, 장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경우죠. 왜냐하면 안전벨트가 꽉 이게 조여매기 때문에 예. 나는 집에 가서 배가 아프다, 이상하다, 사고 난 다음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머전시 가셔야 돼요. 아, 가벼운 사고였는데 장출혈이 있는 분들 봤고요. 그렇군요. 가벼운 사고였는데 간에서 블리딩이 있는 경우도 봤어. 그래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메디컬 헬리콥터 타고 막 이렇게 공수되고 막 이런 경우 아. 내가 직접 봤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헤드 인저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괜찮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뭐 근육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도 다 인저리예요. 네. 우리가 보시면은 사과를 땅에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뭐 그냥 먹을만 하잖아요. 예, 살짝 뭐 별거 있겠어 한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까맣게 썩어요. 그죠? 네. 네, 똑같아요. 사람 몸도 똑같잖아요. 네, 거기에 비유되는데 샥이 확 훑고 지나가면 사람이 이제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신경 세포에 그런 샥이 영향을 많이 줘서 예. 신경이 아파요. 네, 그리고 또 사고 때문에 허리가 뒤틀릴 수도 있고 특히 뒤에서 앞에서 박는 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런 경우에도 아프다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받고 그다음에 뭐 치료받고 그리고 예. 상대방 쪽으로 클레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군요. 몸이 어느 정도 아플 때 약간 아프다, 좀 목이 그거는 뻐근하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젊은 사람들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강도가 와도 뭐 씩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강도로 다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생명을 뭐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나이라든지 평소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예. 그 몸을 다쳤을 때 교통사고 당해서 몸을 다쳤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상대방 쪽으로 인저리 클레임을 해야 되고 위자료라든지 뭐 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전문적인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변호사로 선임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뭐 더 뭐 안전하게는 뭐 전기차라든지 뭐 AI 자동차가 빨리 나와서
그 사고가 없는 이런 사회로 빨리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들도 생기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우리 자동차 사고와 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